네,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많이 더워졌어요. 어제는 제가 에어컨을 틀 정도로 정말 무더위가 벌써 찾아왔구나. 더욱더 많이 실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이 굉장히 혹독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도 이러한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실까? 사실은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계통의 나라들은요. 바로 이러한 여름이 되면은 을에 찾는 것들이 바로 보양식이라는 것을 많이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양식이 정말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고 여름을 잘 나게 하는 방법이 맞을까? 그것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여름도 작년 여름처럼 정말 열대야를 지나서 폭염이 굉장히 많이 찾아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 벌써 있습니다. 겨울이 혹독하게 추우면 그 다음에 여름은 더욱더 많이 더워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눈이 정말 많이 왔었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도 역시나 기상청에서는요, 기온이 좀 더 많이 무더위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강수량도 사실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둘째를 낳고 나서 갑자기 스콜성의 이러한 강우량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역시도 이렇게 돌발성의 폭우가 많이 찾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습하고 그리고 너무 무더위가 많이 찾아오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건강에도 역시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겨울철과 여름철 언제가 더 체력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열량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할까를 살펴보니까요. 사실은 온도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겨울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리더님들께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왜 그러면 여름에 더욱더 보양식을 많이 찾아서 섭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름이 되게 유난히 더 힘들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까? 바로 우리들이 여름에는요, 더욱더 활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수분이 많이 뺏어져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무기력하고 피로감이 몰려오는 상황을 많이 만든다라는 거죠. 겨울철에는요, 우리가 밖에 나갈 때에도 굉장히 돌돌돌돌 말고 따뜻하게 체온만 유지를 하면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름철에는요, 우리가 어디를 나가던 땀이 주르르 흐르고요.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유난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홍날이라고 하죠. 초복, 중복, 말복 같은 경우는 유난히 많은 분들이 지금 나는 너무 더워서 이렇게 보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들 지쳐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가 보양식을 먹을 때 많이 유념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열치열이라고 해서요. 우리의 몸을 시원하게 하는 데보다는 기력을 회복하는 데 더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양식, 보가요. 돌보고요. 그리고 양이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은 당연히 먹을 식이겠죠. 그래서 보양식의 의미는 영양을 혹은 건강을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먹는 음식을 말을 해요. 그러면 리더님들께서 생각했을 때, 나 지금 보양식 먹었어 하는 대표적인 음식들이 바로 이 눈앞에 있는 삼계탕이라든지 갈비찜이라든지 아니면 장어구이 이러한 것들일 거예요. 대체적으로 기름기가 좀 많고요. 뜨뜻한 것을 많이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나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실은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는 것에서는 건강에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너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과 함께 밥을 또 뚝딱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섭취, 특히 단순당의 섭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러한 보양식을 혹시라도 챙겨서 섭취하신다라고 한다라면은 무엇을 우리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느냐? 단백질 근원 식품을 먹는 거에 중심적으로 해주시고요. 나트륨을 줄이고 밤양을 줄여서 섭취를 하신다라면은 오, 내가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도움을 받았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가 여름에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면은요. 팥빙수와 같이 열을 일부러 내리는 차가운 음식보다는
보다는요, 나의 몸에 정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채소와 그리고 고기류, 특히 살코기류와 그리고 밥도 탄수화물도 너무 과잉이 아니게끔 섭취를 해주시면은 올바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예전보다는 지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영양가가 좀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분에서요? 예전에는 정말 먹을 게 없었었어요. 그리고 약간 우리가 생산을 하는 시스템이 과거에는 대량 생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더욱더 값을 많이 비싸게 주고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요, 굉장히 풍족한, 풍요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육류의 섭취량이 2배 가량으로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램 수를 보시면서 궁금하실 거예요. 이 130g을 하루에 먹는다라는 것이 올바른 양일까? 네, 성인 남성분들은요, 130g이 권장량이에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100g이 권장량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90g 미만이 권장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만 1세 이상인 분들을 다 평균을 냈을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인 남성분들은 괜찮지만 그 외에 여성분들 혹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과량으로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포화 지방을 살펴보시면 이 또한 좀 너무 과잉으로 섭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반적인 지방의 섭취량이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섭취량, 지방 같은 경우는 일일 열량류 에너지를 섭취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먹는 에너지 섭취량의 15에서 30% 정도가 올바른 양이라고 영양학적으로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에 지방 섭취량을 30g에서 60g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여기에서 보셨을 때, 지방도 괜찮나 보다. 우리가 올바르게 잘 적절히 섭취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서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까지 다 포함한 양이라는 거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포화 지방을 주로 섭취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일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단 7%까지만 포화 지방을 먹어도 됩니다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50g의 비율이 포화 지방으로 내가 먹고 있는지 아니면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먹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특히 이러한 보양을 하시다 보면은 지방도 너무 과잉으로 섭취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포화 지방의 섭취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확연하게 지방, 육류의 섭취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지표가 어떻게 안 좋아졌을까? 바로 콜레스테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 질환의 사망률과 이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망률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할 때는요. 나에게 올바른 육류의 섭취량 지켜주시면서 그리고 내가 이왕에 지방을 먹는다라면 불포화 지방산 위주의 식사를 해주시도록 우리 리더님들께서도 주변에 있는 분들께 많이 권고를 해주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육류 위주의 식습관은 점점점 증가를 한다면 채식은 어떨까요? 채소 역시 많이 섭취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저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의 이러한 식습관 변화에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채소의 섭취량이 극히 낮다라는 거, 그리고 활동량이 거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근시 비율이 아시아인들 중에서 가장 탑 10, 탑 1을 찍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명 중에 7.5명 정도가 근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죠. 이 아이들이 제가 이제 편식 규정 쪽도 공부를 했었는데 이때에 편식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부모님이 아이가 먹지를 않더라도 다양한
식재료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죠. 30대에서 40대 여성분들에게 채소 혹은 나물 이름 대보세요라고 하면은 몇 가지 못 되실 거예요. 병풍나물이 뭐예요? 세발나물이 뭐예요? 이러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우리 부모님들 자체도 사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채소의 섭취량이 줄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만큼요? 네, 약 22% 정도, 5분의 1 가량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소와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식물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다양한 식이섬유소들의 섭취가 확연하게 줄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영양소의 현황을 보시면 특히 비타민 A, 우리 상피세포 분화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세포의 분화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안 되는데 부족한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C 우리가 매일마다 항산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73.7%, 75.1%에 있는 분들이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섭취를 하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칼슘의 섭취는 일일 권장량만큼은 꼭 챙겨가 주셔야 되는데 이건 역시 또 부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만 보시더라도 우리의 식습관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로 에너지를 섭취를 하기만 하고 쓸 줄을 모르는 몸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이아신은 비타민 B3고요. 리보플라빈은 비타민 B2입니다. 티아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인데요. 비타민 B군이라는 것은 뒤에서도 살펴보시겠지만 우리의 몸에서 조효소라고 하는 우리의 몸이 흘러가게끔 만들어주는 도움을 주는 물질인데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은 결핍 증상을 비롯해서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의 호르몬, 효소,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우울감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더욱더 헐고 염증이 많이 생기는 체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균형 잡힌 영양소, 특히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충분히 가져가 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 그리고 여름을 대비하는 우리들이 또 생각해 주셔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초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섭취하는 비율보다는 초가공식품에 의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자와 빵, 음료수를 너무 과잉으로 섭취하고요. 특히 아이들은 음료수를, 특히 이러한 단맛 나는 음료수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다라는 부분에서 너무 많은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도 국수, 면류를 너무 과잉으로 섭취하고 있고요. 빵, 떡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떡 역시도 우리가 가루를 낸 쌀가루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뭉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단순당을 너무 응축해서 먹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초가공식품 때문에 이 장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지방간이라든지 그리고 당분은 우리 몸에서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만도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비만율을 높이는 데도 초가공식품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초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위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여름철을 대비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 살펴봤더니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채워줘야 되는 영양소를 굉장히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고 나쁜 초가공식품의 섭취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올바르게 어떻게 대처를 해주셔야 될까? 첫 번째로는요, 바로
적절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라도 적절한 비타민과 영양이 많은 과일, 채소 이러한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수분을 많이 뺏길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분을 많이 뺏겼을 때 우리의 몸에 전해질의 불균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염분과 그리고 전해질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량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식중독균에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 건강에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이 많은 한낮에는요, 우리가 더욱더 많은 열을 내 몸에 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너무 태양빛이 내리쬐는 10시부터 2시는 당연히 피해 주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매일마다 꾸준히 덥더라도 적절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채소와 과일을 꼭 잘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저희는 제철 과일을 많이 추천을 드리죠. 그래서 수박이라든지 수분이 많은 수박이라든지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한 걸로 알려져 있는 키위와 레몬 그리고 딸기와 같은 것들을 잘 섭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짙게 들어가 있는 블루베리나 아스파라거스, 시금치도 좋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화과의 채소 중에서 이 브로콜리보다 더 좋은 것을 콜리플라워를 뽑거든요. 그래서 이 콜리플라워도 잘 챙겨 드심으로써 우리가 비타민과 미네랄이 내 몸에 적절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식물 영양소를 위해서 아까 그렇게 짙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식물 영양소는 어떤 역할을 할까? 바로 우리 몸에 생리활성 물질을 제공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물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제대로 항상성을 잘 발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유난히 굉장히 지쳐요. 이것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식물 영양소와 같은 생리활성 물질을 도와주는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을 안 받으신 분들은요. 바로 이러한 항상성의 구간이 너무 짧고 좁기 때문에 금방금방 질병 상태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상태로 넘어가지 않고 항상성을 통해서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알록달록한 식물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비타민 중에서도요, 오늘은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 에너지를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트 B에 대해서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우리 리더님들께서 비타민 B 플러스가 출시가 되기 전에 이스트 B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을 제가 많은 내용을 통해서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스트 B를 왜 이렇게 많이 섭취를 하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실까 보니까요. 비타민 B군이 너무나도 하는 역할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비타민 B군 중에서도 우리의 몸을 좀 더 에너지 있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보양식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단백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몸에서는. 그래서 내 몸에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하는 단백질의 대사에도 꼭 필요한 비타민 B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B1, 2, 3, 5 같은 경우는요. 열량 영양소를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꼭 필요한 조효소 물질입니다. 그리고 티아민 같은 경우 비타민 B1은요. 특히 탄수화물의 대사에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탄수화물의 식사가 많으신 분들은요. 비타민 B1이 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B1 같은 경우가 부족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젖산이라는 게 많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피로감을 누적시키지 않고 다시 정상적인 물질로 변환이 되는데 티아민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한 다음에 젖산이 많이 쌓이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비타민 B1, 티아민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근육이 무력감이 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젖산이 쌓여서 도저히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이 티아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타민 B군을 섭취하시면은 내가 입맛이 돌아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아연도 우리가 다시 입맛을 되찾는데, 철분도 우리가 입맛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비타민 B1도 입맛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되면은 식욕 부진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기력하다라는 분들은요, 비타민 B1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티아민의 짝꿍이 누굴까요? 알리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티아민이 우리 몸에서 좀 더 흡수가 잘 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려면은요, 알리신이라는 짝꿍과 같이 만났을 때 가장 궁합이 좋아요. 그러면 이 알리신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마늘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식물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피로감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비타민 B군과 함께 알리신, 마늘이 들어가 있는 가리 제품을 같이 섭취하시면은요, 좀 더 활력에 도움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비오틴입니다. 비오틴 하면은 생각나시는 게 바로 모발 건강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비오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량 영양소를 섭취를 하고 내 몸에 꼭 필요한 이러한 모발이라든지 손톱이라든지 이러한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오틴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손톱과 모발 건강 모두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세포 성장과 발달에 관여가 되는 유전자의 발현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 성장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도요, 비오틴은 필수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이스트 B라든지 비타민 B 플러스에는 모두 비오틴이 함께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오틴 역시도 에너지 대사에 모두 도움을 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몸매를 좀 날씬하게 만들고자 하실 때에도 비오틴이 그래서 많이 강조가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오틴은요, 비타민 B 몇 번이냐? 7번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1과 비타민 7번을, B7번을 지금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다시 순서대로 돌아와서 비타민 B2인 리보플라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B2 하면은요, 뭘 떠올리시면 되느냐? 구순 구각염. 네. 만약에 이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입꼬리에 염증이 생기는 게 구각염이고요. 입술 전체, 이제 여기 가장자리에 염증이 생기시는 분들 있죠? 이러한 분들이 바로 구순염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대체적으로 비타민 B2뿐만 아니라 아연, 철분의 결핍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소비자님을 만났는데 늘 여기가 이렇게 터 있어요, 염증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과 함께 아연, 철분도 함께 이제 추천을 해주시면은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리보플라빈이 또 하나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우리의 몸에 있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좋은 항산화 효소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조효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보플라빈이 부족하다라면은 글루타치온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산화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관심도가 높은 항산화 효소잖아요. 근데 이 글루타치온이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은 바로 이 리보플라빈이 꼭 같이 필요로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B군도 함께 섭취해 주시면 더욱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핍 시에 조로성 백내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백내장이 생기는 이유는 수정체 안쪽에서 단백질이 빨리빨리 산화적인 요인 때문에 탁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얗게 되는 게 백내장인데, 조로성 백내장은요, 바로 50대 이전에 발생하는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2가 부족하게 되면은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효소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산화적인 이유 때문에 백내장이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비타민 B9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보셨던 자료처럼 이 비타민 B2를 부족하게 먹는 분들이 30에서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B군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으로서 전체적으로 섭취, 보충을 해주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비타민 B3는요,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느냐? 첫 번째, 펠라그라라고 하는 결핍 증상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펠라그라는 우리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때 아마 이 결핍에 대한 사진을 어떤 과학 자료 이런 데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아이들의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펠라그라라고 하는 옥수수를 주식으로 섭취하는 나라에서 나타나는 결핍 증상인데 피부가 막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심하게 되면은 설사를 동반을 하기 때문에 심하게는 탈수로 인한 사망에까지 빠질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3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나이아신은 바로 펠라그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영양소다. 그래서 결핍 증상이 펠라그라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알코올 대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술을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가 정말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회식 자리를 갔는데 막 이스트비를 막 열알을 막 저한테 막 주셨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주시지? 저는 밀크시슬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밀크시슬가 이게 먹으면은 정말 최고의 조합이다라고 해서 저한테 막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타민 B군 중에서도 B3 같은 경우는 알코올 대사를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이라고 하는 유해한 물질을 우리가 안전한 물의 형태로 바뀔 때에는 두 가지의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효소를 또 도와주는 조효소가 바로 이 나이아신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NAD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음주를 하게 되었다라면은 비타민 B3가 이 알코올을 전환을 시켜주는 효소에 꼭 필요한 조효소라는 거 기억하셔서요. 밀크시슬과 함께 같이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르몬도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호르몬이라는 것을 만들 때에 중심축으로서 조효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나이아신입니다. 그래서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250mg 이상으로 굉장히 과잉으로 섭취하시면 뭐 이렇게 얼굴이 발개지고 막 이러한 증상들이 있어요. 막 가려움증이 생기고. 하지만 거의 그 정도까지는 섭취를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일 권장량 이상으로 조금 섭취를 하신다라고 해도 수용성의 비타민이라서 그렇진 않지만 너무 과잉으로 섭취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너무 부족하게 섭취하시면은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성호르몬이라든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일 권장량 이상으로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비타민 중에 하나가 비타민 B3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5는요, 기분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도 뭐 세로토닌과 같은 우리의 기분을 조절을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에 관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바로 성 호르몬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중간체이기 때문에 비타민 B5도 우리가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B군은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B6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비타민 B6번 같은 경우는 조혈 비타민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적혈구를 만들 때 모양이 동그랗게 잘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 B6번이 하는 역할입니다. 만약에 내가 비타민 B6번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이
적혈구가 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너무 커져 버려요. 그러면은 철분을 제대로 이동을 못 시키기 때문에 빈혈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빈혈하면은 무조건 철분 결핍만 생각하시는데 그것과 함께 비타민 E가 부족해도 빈혈이 올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비타민 B군이 부족해도 빈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거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높게 되면은요, 수술을 하고서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의사분들도 이분은 다시 회복시키고 오세요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높게 되면은 심혈관 계통의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요. 이 알츠하이머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을 시스테인이라는 안전한 아미노산의 형태로 다시 바꿔주는데 그 역할을 비타민 B6번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과 함께 짝꿍이 바로 비타민 B9번인 엽산과 그리고 비타민 B12인 우리 비타민 B12도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조혈 비타민,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의 대사에 바로 비타민 B6, 9, 12번이 다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짝꿍으로 엮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B6번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면역 반응에도 관여를 해서요. 면역을 조절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6번이 이렇게 호모시스테인 그리고 빈혈 그리고 우리 면역 체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셔서요. 비타민 B군은 우리 리더님들 모두가 부족하지 않게 특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엑스에 과거에는 1일 권장량으로 들어가던 게 지금은 200%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무기질을 한번 보실 텐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름철에는 많이 탈수 증상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해질의 불균형이 오겠죠. 왜냐? 우리가 땀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도가 충분할 수 있게끔 수분 섭취와 함께 전해질도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음료수들 바로 저희 퀸치 다운 버전이죠. 파이토믹스. 이러한 음료수 중에서도 파이토믹스 오렌지가 전해질을 많이 담고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름에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바로 파이토믹스 오렌지와 함께 이러한 미네랄들 꼭 전해질의 균형을 위해서 다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분 같은 경우 많이 뺏기는 여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피곤하다, 무력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속에 수분이 부족한 증상을 내가 온몸으로 다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생명 유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분이죠. 그래서 내가 신체의 60% 이상의 수분을 항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1, 2%만 날아가 버려도요. 바로 갈증이 나요. 그래서 내가 막 목이 타고 갈증이 난다. 그러면은요, 이미 내 신체 내에 1, 2% 정도의 수분이 없구나라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 이상이 부족해지게 되면은요, 탈수 증상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무력감을 느끼고 피로감을 심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물은 충분히 섭취하시는데 물을 어느 정도로 섭취를 하는 게 좋을까? 보통 1.5리터 정도는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도 계산이 있어요. 우리 하루에 내가 폐와 피부 조직과 우리의 몸에 있는 조직들이 수분을 막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보유를 하고 있는 수분의 양을 따져봤더니
700ml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매일마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 소변의 양을 계산을 해보면은 400ml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는 조직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소변을 만들어내는데 적어도 1.1리터 정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인분들께 1.5리터 이상은 수분을 섭취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2.5리터 정도의 수분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2.5까지는 아니더라도 1.5는 챙겨서 섭취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저라도 이 정도는 먹어야 돼요라는 양이 있어요. 그게 바로 800ml 정도는 최저라도 챙겨 주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200ml 컵으로 생각을 했을 때 4잔 이상을 안 먹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최저의 수분도 챙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 1.5리터는 그래도 매일마다 필수적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수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장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 건강과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3주년을 맞이해서요. 마이랩에 이제 나와 있는 리포트가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선이 되는 내용들 알아보시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름철에는요, 어떤 음식도 냉장고를 빠져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부패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균에 노출이 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식중독 사고의 31% 정도는 6에서 8월 정도에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미생물의 번식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시간 내로 미생물이 빠르게 번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먹었던 음식, 이 정도는 괜찮았어 라는 음식도 똑같은 음식이었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부패가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식중독을 발생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 속에 있는 환경도 그래서 더욱더 잘 챙겨주셔야지 우리의 여기다 제가 몸에 어쩔 수 써놓으니까 없이 기억 안 들어오는 하시죠? 이러한 균들을 다 이겨낼 수 네,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한번 왜냐? 이미를 내가 시시때때로 되는 어쩌다 건지 보니까 먹을 수밖에 해서 없는 음식들도 등록이 있을 수 되면 있거든요. 그때마다 되는 거예요. 네, 식중독균에 내 장이 해주세요. 네, 다 모든 것이 파괴가 돼버린다라고 하면은 나의 신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 건강을 잘 지켜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장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지금부터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장에는 약 100종류 이상의 균이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막 100조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또 다르게 계산을 해서 환산을 해보니 38종 이상 38조 이상의 균이 서식을 하는 것으로 다시 재점검이 돼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100조개다라고 아셨던 리더님들께서는 최근에 최신의 과학 기술력으로 다시 계산을 해서 환산을 해보니 38조 이상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장에는 100종류 이상의 균이 서식을 하고 38조 이상의 균이 서식을 한다라고 기억하시고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은요, 꼬불꼬불꼬불 되어 있고요. 육모가 가득 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표면적을 쫙 하고 펼치면은요, 무려 이 표면적이 400제곱미터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 표면적, 뭐에 많이 비유를 하시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테니스장, 테니스 코트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저의 몸도 그래요. 굉장히 작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 장 속에요, 이렇게 많은 면적의 장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이 뱃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 뱃속에 테니스 코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여기에 내가 좋은 균을 쫙 퍼뜨려 놓으면 우리는
장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테니스 코트 위에 내가 유해균을 너무 많이 퍼뜨려 놓으면은 어딘가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어딘가 틈을 타고 독성 물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건강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소장 같은 경우는요,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이 그리고 수분이 흡수가 되는 장소입니다. 대장도 역시 수분을 흡수를 하죠. 그리고 일부의 단백질 덩어리 같은 것들이 이곳에서도 흡수가 혹시라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에 독성 성분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소장 세포의 사이사이는 타이트 정션이라고 해서요. 고리를 타이트하게 항상 잘 채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이사이 틈바구니로 나쁜 물질들이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장 표면을 이루고 있는 점막에서는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리고 음식물들, 그리고 병원균들 같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유입물질들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뇌보다 더 빠르게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래서 제2의 뇌다라고 부르는 이유가요, 뇌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기관이 바로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장을 똑똑하게 만들어 준다라면은요, 뇌가 할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의 뇌도 일편적으로는 똑똑해지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을 떠올리시면은 바로 굉장히 많은 균이 서식을 하는구나. 그리고 많은 접촉 부위가 있구나. 테니스 코트가 내 장 속에 있구나. 그 세 번째로는 무수히 많은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영양소의 흡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소장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바로 외부의 물질을 먼저 인식을 하고 뇌처럼 작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장 점막, 이 아까 표면적이 이렇게 넓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표면적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이것을 사진을 찍어 보면은 마치 위에 보는 균은요, 약간 꽃밭 같죠. 그래서 플로라라고도 부릅니다. 꽃밭 같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 꽃밭 같은 곳에는 바로 균이 이렇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장 점막을 떠올리시면 다양한 장내 미생물이 접촉해 있는 곳이 장 점막이구나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장의 표면적, 이 장 점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약간 두텁고 건강하게 있어야 서로서로 잘 달라붙어 있어야 나쁘고 큰 물질들이 혈류로 이동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장 점막이 타이트하게 그리고 두껍게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혈류를 따라서 장세포들이 여기에 둥둥둥둥 떠 있는데요. 이 장세포들 하나하나도 어떤 것은 유해 물질들도 있고요. 어떠한 것들은 면역세포들도 여기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 70%가 바로 이 장점막과 밀접하게 붙어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의 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장내 미생물들의 균형을 잘 맞춰주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이 건강한 것들, 포스트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잘 포진이 되어 있는지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병원균들, 세균들 이러한 것들과 계속적으로 접촉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보셔서 이 병원균들이 내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유익균들을 장점막에 잘 부착을 해주시는 게 나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장균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몸에서 나쁜 가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원래 대장균은 유해균은 아니에요. 중간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장 속에 유해균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중간균이었던 대장균이 나쁜 역할을 맡으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균적인 물질들도 나중에 유해균이 많이 유입이 되면은 내 몸속에서
장에 뭔가 이제 설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장 점막 같은 경우는 건강한 장에서는 두껍고요. 그리고 타이트 정션이라고 해서 장 점막 세포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나쁜 병원균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나쁜 항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줍니다. 하지만 나쁜 장에서는요, 바로 이 장세포들이 서로서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해 벌어져 있죠. 이것을 많은 분들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에 정말로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병원균이라든지 나쁜 항원들이 다 혈류 속으로 들어와서 떠돌아다니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가 면역도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이 돼서 감염 증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레르기 물질들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장은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장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 주셔야 되느냐? 바로 좋은 유익균들을 많이 넣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우리가 섭취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장 건강에서 특히 유익균들이 너무나도 하는 역할들이 많고 유해균이 제 역할을 못하게끔 막아주는 역할도 유익균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익균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섭취를 해주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유산균만 유익균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다양한 유익균들이 지금 다 개발이 되고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SCI급의 논문들을 통해서 각각의 균주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까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는 특정 균주를 더욱더 많이 섭취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어, 이, 죄송해요.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와 그리고 밸런스 위드인 바디핏, 죄송해요. 슬림핏 제품 두 가지를 알아보셨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365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균주인 NCFM과 HN019 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CFM 같은 경우는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라고 해서요. 소장에 주로 서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균주입니다. 그리고 NCFM과 그리고 HN019 같은 경우는 저희 다니스코사의 가장 대표적인 균주 두 가지예요. 다니스코사에는 프리미엄 균주 라인이 있어요. 이게 바로 호화루 혹은 하우아유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와이유 등급의 균주에서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로 먼저 선발이 된 것이 바로 NCFM과 HN019입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의 365 제품이 왜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은 이 두 가지 균주가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의 365는 이 두 가지가 핵심 균주로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NCFM의 그림을 살펴봐 주시면은요. A, B, C, D, HT29, MTX라는 것이 세포주에 우리가 연구하는 균주가 얼마나 잘 달라붙는지를 살펴볼 때 많이 쓰는 균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포주의 대표적인 게 바로 29MTX입니다. 이것에 이 균주 각각이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플라타럼, 그리고 퍼멘티터럼, 그리고 브레비스 이러한 균주들이 각각 얼마나 잘 달라붙는지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더니 바로 A균주가 가장 잘 들러붙어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NCFM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균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NCFM이 장 부착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구나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N019 같은 경우는요. 특히 유해균들과 같이 있었을 때에 유해균의 활동 능력을 떨어뜨리는 걸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왼쪽과 오른쪽의 설명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냐면요. A 파트 같은 경우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장세포에 얼마나 잘 부착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거죠. 그래서 왼쪽이 바로 HN019라는 유익균이에요. 오른쪽이 바로 지금 연구를 했던 ATCC14028이라는 유해균입니다. 그런데 이 유해균과 유익균 HN019를 함께 섞어서 장에 부착을 시켰더니 이 HN019가 유해균을 밀어내고 본인이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균주를 섭취하면은요, 유해균이 정착을 못하도록 막아내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 부착 능력 플러스 유익균이 붙어있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자리를 잘 뺏는구나라고 상상하시면서 섭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CFM 같은 경우는 장 정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나쁜 균주들에 들러붙어서 그것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HN019는 장 점막에 유해균이 달라붙어 있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똥찬 균주들 두 개였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두 가지의 프로모션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트비 프로모션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마이랩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각각 설명드리고요. 마이랩 프로그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B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리의 몸에서 활동적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조효소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에도 면역에도 그리고 혈액에도 다양한 것에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같이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활동량이 많고 스트레스가 높은 현대인들에게는요, 누구나가 다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씹어먹는 게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스트 B를 섭취하시면 되고요. 나는 좀 간편하게 삼켜먹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 플러스를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모션은 이스트 B이기 때문에 혹시 비타민 B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스트 B 270정 2개를 구매를 하시면은 엔자임 바이옴 미니 3개를 증정을 드리는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구매를 해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모션이 바로 마이랩 솔루션 프로모션입니다. 저는 그 프로모션이 가장 좋았었거든요. 저 역시도 이번에 또 진행을 합니다. 바로 3 플러스 1 온 가족 가가호호 프로모션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3주년을 맞이해서요. 7월 2일에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 키트 3개를 구입을 하시면 1개가 더 가요.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보셨을 때 우리가 한 분은 이제 무료로 가져가시는 증정품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들 구입을 하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 전에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하신 분들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1번부터 6번까지 나에게 맞는 번호 이것을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90호를 구매를 하시기만 해도 이거 원래 구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90호 사이즈를 구입만 하시더라도 엔자임 바이옴 미니가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 분량의 엔자임 바이옴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테스트도 하시고 바이옴 제품도 함께 가져가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주년을 맞이해서요, 리포트가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거 많이 질문 받았었거든요. 뭐냐, 리포트를 보시고 나서 이게 어떤 설명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작업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직관적으로 보시기만 하면 내 장 상태를 알아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보시기만 하면은 내가 식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뭐예요?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뭐예요? 이것을 따로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설명까지 더욱더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개에 10가지 개선 포인트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예전에는 점수가 안 나왔어요. 높다, 낮다, 모양이 이렇다. 근데 이번에는요, 바로 주의 수준입니다. 이러한 보통입니다. 양호합니다. 이런 표시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시고 바로 알 수가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장 상태가 좋다 나쁘다를 그냥 설명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리더님들께서 이전에 이것을 봤는데 왼쪽 그래프 분명 좋아요. 그런데 장내 유익균과 다양성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조금 많이 낮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양호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딱 보시고 아, 주의 수준이구나를 바로 알 수가 있게끔 이렇게 상태 메시지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그리고 직관적인 표현으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평가가 없고 이번에는 분명한 평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별로 낮고 높고를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나쁘구나를 바로 알 수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연령대별 비교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나이 또래를 생각을 했을 때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을 하시더라도 내 나이대 비교해서 나오면 더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뷰티르산에 대한 항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안에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수치가 함께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뷰티르산이라는 수치가 전체적인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질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요. 아, 내가 그래서 좋다라고 평가가 된 거구나. 아, 내가 그래서 나쁘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구나. 여기에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회차로 이제 진행을 하셨을 때 내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데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받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나요? 라는 것을 조금 궁금해 하셨어요. 이러한 분들에게는 바로 명확하게 내가 이렇게 다회차로 변화를 해서 좋아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비구역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구역으로 가고 있는지를 눈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문구로 명확하게 새겨 넣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이제는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식생활 가이드를 조금 더 실천 가이드를 요약해 갖고 우리가 행동 유도 중심의 메시지를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많았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라는 설명이 여러 장표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었었거든요. 이것을 함축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라고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시각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록달록해졌고요. 그리고 이 균이 들어가서 내 몸에서 어떻게 작동한다 이런 게 명확하게 이 정보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바로 건강 정보를 바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어떠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왜 다양성이 중요할까요? 이러한 정보가 바로 아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 정보가 왜 필요한지를 받아들이기가 쉽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과 유해균의 항목에 대한 설명이 보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희가 좀 이거는 약간 질병이나 이러한 것들이 좀 연관이 될까 봐 좀 조심스럽게 표현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강조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인지 건강 관련 미생물 아래에는요. 집중력, 기억력, 사고력 이러한 단어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 이러한 것들에 도움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인지 건강이 안 좋았었구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이제는 부가적인 설명을 거의 안 하셔도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 정보와 분석 결과가 순서가 변경이 되어서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기승전결이 분명하게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변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아예 똥 모양을 다 새겨 넣어 놨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매화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내 변을 통해서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분명한 그림을 넣어 놨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들께서 오늘 변 상태는 어떠세요? 물어봤을 때 이 지표로 우리 소비자님들이 대답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분이 이 유산균을 통해서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갖고 있구나. 아, 이분이 프로바이오틱스 적응 기간이구나. 프로바이오틱스에 완전 정착을 했구나. 여기에다가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더 섭취를 시켜드리면 더 좋겠구나.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변 건강 파트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우리 리더님들의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7월에 진행이 되는 프로모션 제품들과 함께 여름철을 잘 나기 위한 뉴트리라이트의 제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익균이 낮은데 유익균 늘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리더님들께서 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익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나그네 균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섭취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사실은 나그네 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섭취했어요. 그럼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평생을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10일 이상이 지나면은 나그네 균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장 상태를 항상 좋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그때그때마다 내 장 상태에 맞는 프로바이오티스를 사실 평생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티스가 내 몸에 유익균이 더 많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좋은 유익균을 넣어주는 거, 그리고 이 갖고 있는 유익균들도 먹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식이섬유소라든지 아니면은 프락토 올리고당이라든지 이눌린과 같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먹이를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유익균을 넣어주고서는 폭발을 시킬 수가 있는 수분을 잘 섭취를 안 해주신다라면은 이 유익균이 제대로 정착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도 꾸준히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회원번호로 두 번째 구매, 그전 데이터랑 비교해서 나오는지요? 이거는 아마도 그 리더님들께서 그 마일의 사이트에 아예 들어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문의를 넣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구매를 했는데 합쳐주세요라고 FAQ를 통해서 이제 문의센터를 통해서 이제 남겨주시면은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을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리포트가 이미 바뀐 걸로 아는데 또 바뀌는 건가요? 아니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연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리포트가 이번에 바뀝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세세하게 바뀌는 내용이라는 거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이번에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실은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과 식물 영양소의 도움은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건강 지키시는데 이번 정보가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집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은 제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승승장구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리더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